입양특례법입니다. 자, 406조요. 입양특례법은 아직도 이제 입양에 대한 거를 이제 인식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좀 불명예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이제 영유아들이 이제 외국으로 입양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불명예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과거보다는 입양이라는 게 이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입양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이 입양특례법을 이제 설명드리기가 좀 쉽습니다. 자, 406조의 맨 위에 줄에 입양특례법은 자,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 자, 18세 미만인 사람을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아동은 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요보호 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홀트 복지재단이라고 있죠. 그럼 서울시 아마 합정동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홀트 복지재단이 대표적으로 이제 입양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407쪽에 아래에서 동그라미 2번이야. 양친이 될 자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인데요. 이걸 모두 갖춰야 됩니다. 하나만 갖춰서는 절대 안 돼요. 자, 408쪽에 네모칸 위에입니다. 맨 위에요. 자, 1번 재산이 있을 것. 2번 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육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 3번 약물 중독 등 이런 흔히 말해서 좀 이 상식에서 벗어난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자, 4번 그 다음에 만약에 외국인이 이제 부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 법에 따라서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이거 더하기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필요한 요건이 나이도 있지만 이게 면담을 굉장히 오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이거는 가정방문조사를 해야 되는 또 법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과 이제 전문가가 이제 가정방문을 해요. 이거는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법 5가지 요건을 갖추는 거 더하기 심층 면담하고요. 집에 와서 다 봐요.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판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된다고 마음을 먹고 다 끝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요. 자, 그 다음에 입양의 취소와 파양 온갖 게 다 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경험해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입양과 입양 전 단계를 경험한 사람이 여기 딱 이제 지켜본 사람이고, 파양까지는 아직까지 저는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얘기하죠. 이제 아이를 이렇게 상자에 넣고 이제 몰래 누가 가면은 춥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꽁꽁 이게 싸서 이제 보통 아이를 이제 상자에 넣고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보고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이제 키워요. 이제 우리 그냥 아파트 같은 그런 이제 주거 시설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아이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침대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이제 진짜 어린 애기는 완전히 따뜻한 방에 있는 거고, 조금 큰 애는 이제 거실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전히 엄마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이제 말하기 불편한 건데, 이제 입양 가야 될 순서가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참 이게 말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이제 누가 이제 입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또 이제 와서 이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아이를 돌볼 만한 능력이 되는지 아니면 정서 상태. 이 사람이 돈도 많고 다 좋은데 정서가 만약에 답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까다로워요. 그래서 입양을 이제 간다고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몇절 며칠 날 입양을 간다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이제 외국에서 특히나 이제 북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 데에서 이 입양에 대한 게 그래도 좀 열려 있는 편이라서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위탁 가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법원에서 딱 지정해서 너희 집에서 이 애를 키워라 그러면 딱 키우게 돼 있는 거고 뭐 굉장히 좀 우리의 이제 입장에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도 있는 건데 하여튼간 뭐 이렇게 입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양은 그 저 입양 기관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아동권리보장원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입양에 관련된 그 뭐 조사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이게 난감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침대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을 좀 떠나서 일단 그러니까 입양을 하려는 그 부모 될 사람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